제가 원장님 최근에 기억나세요? 이마, 카톡으로도 이마에 뭐 좁쌀 났다는. 네, 막 나가지고 원장님 처음으로 카톡 한번 드렸었잖아요. 안 나던 게 생기니까 30대 되면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제 저한테 무심하게 이제 이주랑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고 하실 줄 알았는데 한번 믿고 받아봐야지 하고 봤는데 받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저는 임상적으로 그냥 진짜 병원에 어떤 고민으로 많이 오시는지를 좀 고민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일단 피디님같이 이렇게 피부 트러블 안 나던 분들이 갑자기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잡티들, 없던 잡티나 기미가 생겨서 막 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얼굴 윤곽. 20대는 뺄라고 와요. 30대는 넣으려고 와. 아, 30대 중에서도 특징을 보면 출산 후 기미 생기고 탄력 없어서 막 얼굴이 울퉁불퉁해져서 오시는 분들 이거나 트러블 쪽 보면 대부분 크게는 자기 관리 안 했던 분들 쌓여서 30대 때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원장님 20대는 그냥 워낙 좋잖아요 컨디션이. 30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보통 결혼도 하고 맞아. 결혼하면서 맞아. 아이도 낳고 하다 맞아, 보니까 변화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고민도 많아질 수 있겠다. 원장님 생각할 때 완전 30대 소름 돋는 이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30대 분들인데 노화가 빨리 오신 분들에 대한 공통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잘 안 발라요. 너무 밥 먹듯이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의 노화라는 건 내적인 이유도 있고 외적인 요인도 있는데 외적인 요인 중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그게 노화로 이루어지는 게 좀 피부 노화의 한 70에서 80% 정도 돼요. 보통 제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되묻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집에서도 바르나요? 전 사무실에만 있는데요. 그런데도 발라야 되나요?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요. 바르세요. 자외선도 종류가 있거든요. UVA, UVB, C 이렇게 A, B, C 타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존층을 통과해서 지면까지 도달하는 거는 UVA가 가장 많고 B도 오긴 해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닿게 되면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 화상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는 자외선이고 UVA가 실제 우리가 막아야 되는 주 요인 중 하나거든요. UVB 같은 경우는 파장대가 짧아서 막 유리창 같은 데까지 투과하지 못해요. 근데 UVA는 그냥 빛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창문 있고 커튼을 안 친 상태에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럼 내 옆엔 다 UV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확인할 때 2가지가 보통 있거든요. PA랑 SPF. 근데 PA가 UVA를 막는 차단 지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도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3+ 이상, 내가 외부에서 하루에도 2-3시간 이상은 있어 라고 하면은 3+ 이상 써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하거든요. 콜라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피부에 탄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선크림 잘 바르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선크림도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 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양이랑 빈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크림 바르면 얼마나 바르세요? 그냥 한번 쭉 짜서 바르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이 대부분이고 네. 조금 관심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500원짜리 동전만큼요. 근데 그러면 얼마인지 사실 500원짜리가 두께에 따라서 양이 많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손가락 기준으로 하는 거고 꽉 이렇게 돌돌돌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짰을 때 2마디만큼 양을 바르시면 돼요. 근데 발라보시면 유기자차는 그래도 그나마 발리는데 무기자차 2손가락 바르면 정말 하얗게 되거든요. 밀가루처럼. 그래서 한 번에 바르지 마시고 손가락 1마디만큼 먼저 펴 바른 후에 그 다음에 부족하면 1마디 정도 더 바르시면 좋아요. 근데 무기자차는 좀 힘들어, 이 정도 바르기가. 그래서 시간 텀을 좀 둬도 괜찮아요. 그리고 빈도가 되게 중요한데 보통 선크림 한번 아침에 바르면 저녁 때까지 안 발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내가 야외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빛이 많은 공간에서 생활하신다면 한 3시간, 4시간마다는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2-3시간밖에는 효과가 안 가거든요. 특히나 뭐 마스크를 쓰거나 마찰이 있다면 더 이거보다도 적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화장했는데 위에 발라도 되나요? 위에 먼지 같은 거 있는데 또 발라도 되나요? 발라도 됩니다. 바르세요. 다만 내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지금 트러블이 많이 났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선크림을 좀 안 바르는 시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의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케어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원장님 첫 번째 선크림,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수면.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보통 직업이 3교대 하시거나 밤에 작업하시는 이런 편집하거나 글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분들 공통점이 탄력 없고 잔주름 많고 꺼짐 있고, 하루에 저는 적어도 7시간 이상 주무시길 권하는데 또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죠. 그래도 한 6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중요한데 보통은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임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가능하면 수면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뭐 10시가 안 된다면 적어도 11시부터 뭐 2시 정도까지는 좀 수면을 이때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최대한 12시 전에는 자려고 하거든요. 막 핸드폰 보느라고 2, 3시까지 있지 말고 한 11시, 12시쯤 자자. 공룡아. 아, 저 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세 번째는 단 거 많이 드시는 분들. 초콜릿, 콜라. 저는 제로 콜라 먹는데요. 에이, 제로 콜라도 안 돼. 특히나 단당류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것도, 호밀빵 이런 건 그나마 안 돼. 막 하얀 식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당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달고나 같은 거 만들면 처음에는 파우더 하얀색이지만 막 데우면 캐러멜화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설탕 같은 거를 많이 흡수하면 분해가 되고 그게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찐득찐득하게 돼서 이 단백질들이랑 붙는데, 얘네가 또 콜라겐도 단백질이니까 거기 붙으면 손상이 많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단 거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네. 몸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원장님, 그럼 이제 네 번째 뭐가 있죠? 네 번째는 음주 흡연. 이건 다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술 많이 먹고 자면 다음날 막 트러블 한두 개씩 올라오는 거. 음주도 안 좋지만 진짜 더 안 좋은 흡연. 흡연은 어쨌든 말초 혈관을 좀 수축시키거든요. 그러게 되면 피부로 가는 혈류를 제한하게 되고, 우리가 영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많이 피신 분들 보면 얼굴이 좀 건조하고 톤이 어두워. 내 생활 습관 관리도 있지만 이런 식습관 관리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는 이제 그런 30대가 되지 않기 위해 관리를 해야 될 거고, 30대는 남은 30대를 위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당장이라도 뭘 고쳐야겠다. 40대, 50대 분들은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하자.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특히 30대 꼭 해야 하는 홈케어 관리법. 피부 관리를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루틴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이대로 했더니 정말 많이 피부가 좋아졌거든요. 이거는 저의 피부 타입에 맞춘 거겠지만 대부분 이 루틴으로 가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톡스, 울세라, 레디오스. 그렇죠. 아침에 보톡스, 점심에 울세라. 아니고 진짜 집에서 쓰는 거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보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보습뿐만 아니라 안티에이징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비타민 C, E, 페룰릭이 들어가 있는 세럼을 매일 아침에 바릅니다.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르고, 그 다음에 장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크림들을 발라요. 보통 아토베리어, 뭐 제로이드 이런 것들 바르고, 저녁에는 또 재생을 해줄 수 있는 크림 발라요. 저는 라로 슈퍼제 걸 많이 쓰는데 이렇게 가고, 저녁에는 또 비타민 A, 이 레티노이드 계열의 크림을 조금씩 발라줘요. 이건 뭐 레티놀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문 의약품이 뭐 우리가 예전에 스티바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건 1세대고 얘가 4세대 아크리프. 이런 거를 바르면 안티에이징에 정말 많이 도움돼요. 그러면서 비타민 아침에 챙겨 드시고, 제가 항상 먹는 게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이거를 근데 뭐 한 달 먹고 변했네 이렇게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얼굴이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전 고객님한테도 오시면 피부 일단 색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쭉 설명을 하고 가요. 그래서 적어줘. 이 화장품 이거 쓰시고요. 이거 쓰시고 이거 쓰시면 좋아요 하면서 써보시라고. 물론 잘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꼭 반드시 나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다 있죠. 비타민 C, E는 항산화에 도움돼요. 특히나 자외선에 의해서 차단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돼. 근데 다만 이 비타민 C 같은 거는 또 자외선이나 공기 이런 것들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뒤에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꼭 자외선 차단제. 저 요즘 요걸로 바꿨는데 좀, 얘가 PA4 플러스에 SPF 50 플러스니까 저는 실내에 많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더라고. 발림성도 좋고 좀 눈시름이 조금 적어서 요즘 요걸로 바꿨어. 그리고 여기 아크리프 같은 건 자극감 되게 있어서, 얘를 바르는 게 원래는 좀 여드름 치료제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얘가 피부 턴오버 각질층을 빨리빨리 떨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잔주름에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피부가 또 빨리 턴오버 되면서 좀 환해져요. 레티놀 화장품은 콜라겐 합성이 좋고, 그거는 좀 저자극성인 거고, 네. 전문 의약품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얘는 효과는 줘. 근데 자극감이 좀 있어. 그거는 선생님 지금 눈이 되게 반짝이는데 이거 처방 맞아서 날 것 같은데. 아, 그건 그쵸. 병원 처방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처방 전문 의약품. 아,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눈가, 그리고 나비존 쪽, 모공 넓은 데 있잖아요. 네. 블랙헤드 막 생기는데 거기랑 입가 주름. 그러니까 얘네는 많이 알잖아. 이거는 다 그냥 병원 안 가도 얘는 무조건 해보시는 거 추천.
먹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도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안 먹어. 그래요? 좀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을까 해서 먹었는데 큰 효과를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하고 이론을 찾아보고 해봐도 그 가격 대비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는 긍정적인 편은 아니라서 차라리 그 돈으로 리쥬란이나 아니면 이런 콜라겐 부스터 맞자, 그리고 이런 제품 사자,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30대이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포인트 중 하나예요. 사실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제 병원을 찾는 분들이 제일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원장님이 30대나 아니면 혹은 20대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요. 보톡스. 보톡스, 무조건. 특히나 미간, 이마, 여기에 플러스 한다면 눈가. 눈가. 눈가가 피부가 얇기 때문에 30대 때 가장 먼저 고민되는 부위로 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여기. 네? 입꼬리. 입꼬리. 여기. 아니 이렇게 손을 뒤로 하시길래 등에 소지가 그냥 갑자기 있어. 이게 왜냐면 제가 막 상담하다가 입꼬리 맞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네. 말할 때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입꼬리 내림근이 있어요. 그게 습관적으로 강하게 당기는 거고, 웃을 때 쓰이는 비소리우스라는 머슬이 그 근육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발달해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심부볼이 생겨. 그리고 옆에 입술 옆에 세로주름도 깊어져. 나중에 치료하기 진짜 쉽진 않거든요. 이제 반복하면 되긴 하지만 이 마리오네트 깊어지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다. 습관적으로 표정 지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그냥 미용적인 것 때문에 자갈턱. 특히나 입이 이렇게 좀 돌출되신 분들은 이렇게 저는 없는데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기 짧아져. 그래서 여기는 그냥 웬만하면 누구나 다 맞아도 예방하는 도움 되고, 이 하관 쪽은 맞아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톡스. 두 번째는 많이 고민하는 게 탄력이 없어서 처지거든요. 네. 뭔가 무너져서 여기가 무거워지고 턱 라인이 무거워져. 그래서 이건 초음파, 뭐 슈링크 아니면 울세라 딱 붙어요. 좀 아프긴 한데 확실히 시술이 30대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뭘 해도. 왜냐면 재생이 잘 되니까. 어쨌든 모든 시술들이 뭐 직접 넣는 거 아니면 콜라겐 재생을 유도하는 건데, 그러려면 섬유아세포의 활성도가 좋아야 되거든요. 섬유아세포라는 거는 우리 피부 내 진피에 있는 성분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걔도 나이가 들수록 활성도가 떨어지고 공장이 일을 덜 하는 거. 그래서 신부님들 오셔서 시술하잖아요. 저 되게 보람 있어요. 진짜요? 완전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어머님 오시면 똑같은 시술 해드려도 달라요. 더 해야 돼. 어머님 한 1.5배는 더 해야 비슷하게 나와요. 아무래도 신체 그 나이에서 오는 그게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네. 뭐 울세라나 슈링크 사실 좋고, 지방을 많이 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대 때. 젖살이라 그러잖아요. 네. 얼굴에 좀 볼륨이 많아서 진짜 고민되시는 분들은 좀 줄여도 되지만 결국에 지방 줄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40, 50대 때 갔을 때 오히려 그걸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너무 많이 줄이는 시술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보통은 스킨 부스터가 제일 안전하고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리쥬란이 많이 유명한 이유가 효과는 있으면서 큰 부작용은 없어서인 것 같아요. 다만 유지기간이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피부 재생에는 큰 도움이 된다. 트러블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드름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색소 있으신 분들 저희 다 리쥬란 시술이 들어가거든요. 옆볼 꽂은 분들 되게 많이 고민해서, 젊은 분들은 그런 콜라겐 부스터 같은 거, 뭐 PDLA, PLLA 같은 주베록이나 스컬트라 이런 것들 효과를 많이 줘요. 근데 또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적당히. 너무 많이 받으면 단단해져요. 항상 시술은 적당히, 과유불급. 원장님이 30대로 돌아가신다면 하신다는 게 정리하면 보톡스, 초음파. 초음파 같은 거는 좀 처진 분들만, 광대 좀 크거나 팔자 밑에 처진 분들만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 이런 재생 해주는 거, 뭐 대표적으로 리쥬란 같은 거, 뭐 PDRN 같은 거나 아니면 히알루론산 같은 수분 넣어주는 거들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스킨 보톡스도 되게 좋아요, 효과는. 그래서 무조건 결혼식 2주 전에는 저는 스킨 보톡스를 플랜에 넣어놓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방 줄이는 건 조금 삼가하고, 옆볼 같은 거 많이 패인 분들은 이런 콜라겐 채워주는 시술들이 임상적으로 해보면 좋고 만족도도 좋다. 효과도 좋고.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그동안 관리를 못했던 게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해주시면 40대 때 저처럼 약간 30대로 많이 보일 수 있는 얼굴이 될 수 있답니다. 사소한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이 어렵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일상생활 습관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중간중간 좀 너무 건조하거나 트러블 나거나 윤곽이 고민이면 그때 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좀 얘기 충분히 듣고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으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시술 같은 건 괜찮아. 근데 어떤 많이 주입을 한다던가 많이 실제로 빼낸다거나 잘라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해보고 시술을
시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래에 내가 과연 지금의 나를 후회하지 않을지, 너무 침습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습관이 5년 뒤에 나를 만듭니다. 그 길을 함께하는 아는 닥터 이원장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빛났던 그 순간을 위해 빛나는 순간을 함께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